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선고된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언론 분쟁을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자들이 이 판결을 상당히 오히려 좋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기자라고 하면 위 데스크에서 그런 피해자의 어떤 사생활 같은 일기장이나 그런 거 취재하려고 하면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위에서 윗분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판결처럼 그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다, 명예훼손이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선고됐고 확정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근거로 삼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스크 부장님 그거 언제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돼서 손해배상 맞은 적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뭔가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지면을 기사로 잔뜩 채워야 하는 어떤 운영하는 경영진 측에서야 그럼 앞으로 이제 지면을 어떻게 채우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선 기자들로서는 이 판결은 좀 반가울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과거 90년대 기사를 보다가 이제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신문이 어땠는지 잘 몰랐었는데 네이버에서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옛날 기사를 서비스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반 일간지 사회면에 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명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성, 이름 다 나오고 나이도 나오고 사는 곳, 동 이름, 직업까지 다 나와요. 그게 이제 요즘에도 네이버 들어가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90년대 중반 이후에 가서 점차 익명 처리가 돼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사 쓰는 관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지금 앞에 발제자분께서도 많이 언급하신 판결인데 964-17257 이 판결이 사실은 그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판결에서 사실 다투어졌던 것은 과연 실명 보도가 타당한가, 범죄 보도에 있어서 실명 기사를 쓰는 것이 과연 이게 적법한 것인가가 논의가 됐었고 결국에 이 판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우리나라 범죄 보도, 성폭행 범죄와 관련된 보도 같은 경우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언론 관련 판결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선고된 판결을 수집을 해보면 의외로 범죄 피해자가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 정말 그런 면에서 희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안 그래도 범죄 피해자 때문에 범죄 피해로 인해서 거의 멘붕, 패닉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인데 아마 소송을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도움이라든가 우리 인권센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 나오자마자 그 소식 듣고 판결 미리 다 읽어보고 또 그 소송 수행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제 연수원 동기인데요. 유신한 변호사라고 전화해서 너무 수고했다, 너무 정말 잘됐다 이런 격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도 좋고 준칙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나쁘게 말하면 항상 내부적인 어떤 각성에 의해서 바뀌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차라리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세우는 판결이 하나 선고되면 그것이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번 이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관여하셨던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판결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이제 언론 보도,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미담 기사가 아닌 한, 뭐 미담 기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법익 침해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도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을 뭐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보도의 공익성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판결에서 늘 다루어지는데 과연 공익이 뭐냐?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 지금 명예훼손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면책시킨 사항들이 있어요. 피해자 어머니가 PC방에 있었다, 범인과 친밀한 관계였다, 집 내부 구조 그림, 피해자 나이 이런 것들을 공익성 때문에 면책을 시켰어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는 해당되는데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책임은 지우지 않겠다. 근데 정말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과연 이게 그런 사안이 공개되면 무슨 공익이 달성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 읽게 됐고 상당히 이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최성화 교수님이 쓴 논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건 상당히 약간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후에 60, 70년대에 어떤 굉장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국가는 공익을 앞세워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피해를 감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가 어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의지하게 되는 그 좋은 도구가 공익이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왜 그렇게 보도했느냐? 공익을 위해서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도한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게 공익이 뭐냐? 저는 정말 항상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조건 내가 그걸 공익이라고 말하면 그건 공익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공익이 무엇인지 따지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재판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 공익성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그 공익성이 무엇인지 좀 더 치밀하게 따져보고 검증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도 발제문에서 공익성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기자분들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취재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되게 고민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왜 보도를 하는가? 이걸 보도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기여가 있을 수 있는가? 단순히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보도한다. 그건 공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이건 사실 저는 공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그 언론의 보도 행태가 상당 부분 많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앞으로 더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재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당초의 범행 대상이 다른 아이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인정 안 했고 사생활 침해로도 인정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언론 문제 사건의 90%는 명예훼손이거든요. 너무 명예훼손 쪽이 많아요. 사실 명예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상대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생활이라든가 초상권, 뭐 음성권, 성명권 이런 것들은 개인의 그냥 말하자면 그 고유한 어떤 자기결정권, 뭐 그런 인격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남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공개하면 내가 공개를 결정하고 하겠다는 것이니까 사실 인격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굉장히 어떤 개인의 사적 영역, 개인의 어떤 인격권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인 것 같고요. 성숙한 사회죠. 물론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하여튼 원래 범행 대상이 나였다라는 사실이 왜 그게 사적인 사항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공개함에 있어서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소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이제 언론 분쟁이라는 것이 꼭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그런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개인의 인격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런 부분으로 더 확장이 되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언론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행이고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크고, 그래서 이번 판결이 그런 관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입니다.